오늘은 조선시대 지방 선비들이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까지 가던 험난한 여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은 KTX를 타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단 몇 시간이면 갈 수 있지만 조선시대에는 말 이외에 마땅한 교통수단도 없고 길도 험했기 때문에 지방 선비들에게 과거 길은 문자 그대로 고난의 행군이었죠. 조선시대 때 한양을 중심으로 전국을 연결하는 9개의 큰 길이 있었습니다. 이 길을 따라 지방 선비들은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향했죠. 특히 영남대로, 삼남대로, 의주대로 같은 주요 도로가 발달해 있었고 이 길을 따라 선비들은 여정을 떠났습니다. 경상도 출신 선비라면 안동에서 출발해 영남대로를 따라 상주, 문경세제, 충주를 거쳐 한양에 도착했고 전라도 선비들은 호남대로를 따라 전주, 공주, 천안을 거쳐 한양으로 향했죠. 그런데 이 여정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경상도 지방에서 한양까지는 기록에 따르면 무려 30일 정도가 걸렸다고 하죠. 충청도나 전라도 같은 비교적 평탄한 길이 많은 지역은 그나마 여정이 수월했지만 문경세제, 중령, 추풍령 같은 험한 산길을 넘어야 했던 경상도 지역 선비들의 여정은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한편 이동수단은 주로 도보였죠. 부유한 양반 집안 출신이라면 말을 타고 갈 수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비들은 걸어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선비들은 대부분 혼자 가지 않았는데요. 특히 영남이나 호남처럼 먼 지역에서 오는 선비들은 하인이나 몸종을 데리고 다녔고 때로는 호랑이나 산적을 만날 경우를 대비해 호위무사까지 고용하기도 했죠. 물론 이렇게 많은 사람을 데리고 다니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었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먼 길을 오가며 먹고 자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조선 전기에는 원이라는 국가에서 관리하던 일종의 숙박시설이 있었어요. 지금도 인덕원, 보재원, 홍제원처럼 지명으로 남아있는 이 원은 전국에 1300여 곳이 있었고 관리뿐만 아니라 과거를 보러 가는 선비들도 이용할 수 있었죠. 또한 양반 선비들은 지나가는 마을 유지의 집에 들러 하룻밤 묵게 해달라고 청하기도 했는데 당시에는 이런 선행이 미덕으로 여겨져 대부분 기꺼이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조선 후기로 오면 숙종시대부터 시작해 영정조 시기에 주막이 활성화되었고 특히 과거 시험 시즌에는 한양으로 가는 길목에 임시 주막이 생겨나 수험생들을 받기도 했죠. 현재 위치에서 다음 포인트가 되는 주막이나 원까지 가는 데는 걸어서 얼마간의 시간이 걸린다고 어느 정도 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부지런히 움직여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오전 9시에는 출발해야 다음 목적지 주막에 해 떨어지기 전에 도착한다 이런 식이었던 것이죠. 자칫 늦게 출발하면 꼼짝없이 산에서 노숙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딱딱 지켜서 출발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엔 산에 표범과 호랑이 같은 맹수가 있었기 때문에 조심히 다녔어야 했죠. 주막이나 원에는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들과 함께 다 같이 움직이는 것이 더 안전했기에 눈치껏 알아서 사람들과 함께 출발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까지 가려면 다양한 준비물이 필요했는데요.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책보를 챙겼는데 이 안에는 사서삼경 같은 유교 경전과 과거 시험 기출문제집이 들어있었죠. 시험을 위한 필기도구도 중요했습니다. 붓, 먹, 벼루, 종이 등 문방사우는 필수품이었고 특히 좋은 품질의 종이와 먹은 시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하게 준비했죠. 의복도 중요한 준비물이었는데요. 평상시에는 도포나 두루마기를 입고 갓을 썼지만 시험을 볼 때는 특별히 깨끗한 도포와 갓을 준비했죠. 그리고 여행 중 날씨 변화에 대비해 겨울에는 솜옷, 여름에는 모시옷을 준비했고 비나 눈을 만날 경우를 대비해 도롱이도 챙겼습니다. 여행 중 먹을 식량도 필수였죠. 쌀, 보리 같은 곡식과 함께 오래 보존할 수 있는 말린 쌀, 마른 나물, 말린 고기, 엿 같은 간식거리도 챙겼습니다. 주막이나 원에서 식사를 하기도 했지만 비용을 아끼기 위해 직접 식량을 챙기는 경우도 있었죠. 심지어는 호랑이나 도깨비를 막기 위한 부적을 챙기는 미신적인 준비를 하는 선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호패와 통행증도 필수적이었죠. 호패가 없으면 통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었고 시험 접수를 위해서는 이름과 본관, 주소, 아버지와 할아버지 이름을 적은 원서와 유품 관리가 작성해준 신원 보증서도 필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행 경비로 동전을 준비했고 때로는 쌀, 옷감, 종이 등을 가져가 필요한 물건과 교환하기도 했죠. 그러나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길은 많은 위험과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산적과 도둑이었죠. 특히 문경세제, 중령, 추풍령 같은 고갯길은 산적의 출몰이 잦았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 선비들은 여럿이 함께 여행하거나 때로는 무예에 능한 사람을 동행자로 고용하기도 했죠. 또한 자연환경도 큰 도전이었습니다. 산길은 가파르고 위험했으며 비가 오면 길이 진흙탕이 되어 이동이 어려웠죠. 특히 장마철에는 강이 범람하여 나루터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겨울에는 또 다른 위험이 있었는데요. 혹한과 눈보라는 여행을 어렵게 만들었고 동상이나 저체온증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여행 중 질병에 걸릴 위험도 있었죠. 장기간의 여행 중에 감기, 소화기 질환, 피로 등의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고 특히 전염병이 유행할 때는 여행 자체가 위험했습니다. 거기다가 숙박과 식사를 해결하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요. 주막이나 원은 비용이 들었고 때로는 자리가 없어 묵을 곳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주막에 묵을 곳이 있다고 해도 수평 남짓한 작은 방에 과거 보러 가는 선비들과 그들을 수행하는 종들이 가득 차 앉아서 잠을 청하거나 몸을 새우처럼 웅크리고 자야 하는 경우가 많았죠. 요즘에도 수능 아침에 시험에서 미끄러진다고 미역국을 먹지 않는 미신이 있는데요. 재미있는 건 과거 시험 보러 가는 길에도 이런 미신이 존재했습니다. 추풍령은 추풍낙엽처럼 시험에 떨어진다고 해서 피하고, 중령은 쭉쭉 미끄러진다고 해서 피했던 반면, 문경세제는 기쁜 소식을 듣는 고개라는 뜻이어서 많은 수험생들이 문경세제를 통해 한양으로 향했다고 하죠. 과거 시험은 이른바 출세를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기에 경쟁률도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정조실록에 따르면 이틀 동안 시험에 참여한 총 응시자 수는 무려 21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죠. 이렇게 많은 인원이 어디서 시험을 봤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거 시험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그만큼 과거 급제는 어려웠고, 과거 급제자들의 평균 연령은 조선 전기에는 29세였지만 후기에 가서는 36세까지 올라갔다는 기록도 있죠. 심지어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과거 공부를 하거나 할아버지까지 함께 3대가 공부하는 풍경도 있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지방 선비들의 과거 시험 여정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인생을 건 모험이었습니다. 목숨 걸고 한양까지 가서 과거에 합격하면 금이환양할 수 있는 것이고, 낙방하면 수년 또는 수십 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이죠. 집이 부자이면 괜찮겠지만 형편이 넉넉하지 않으면 함께 사는 가족들에게 그만한 민폐는 또 없었겠죠. 오늘날 우리가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쉽게 이동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조선시대 선비들의 과거길 이야기는 우리에게 목표를 향한 열정과 인내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것 같습니다.